단방기장 소리 다원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뭐야? 세준이. 나는 훈장의 지혜로운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왜냐면 그 훈장이 손 씻고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주어가지고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나는 단방기 장사. 왜냐하면 아무리 뭔가 냄새가 좋은 것을 먹어도 뭔가 방귀가 뭔가 냄새가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먹고 그 방귀가 뭔가 냄새가 좋아서 뭔가 신기해서 기억에 남았어. 다 했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세준이하고 다원이가 얘기했던 그두 편의 이야기 먼저 살펴보고 그나 소리 또 세준이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준이는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 이야기가 제일 흥미롭다고 했는데, 자, 이 책은 우리가 옛 이야기 책이야. 또는 다른 말로 전래동화라고 그래. 전래동화 옛 이야기. 그래서 전래라는 말 알아? 전래? 그냥 옛날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전래는 전해져 내려오는, 쉽게 얘기하면 뭐 꼭 그건 아닌데 전해져 뭐하는 내려오는 전래,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래동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 안다 모른다? 알아 몰라? 옛날 얘기는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른다. 전래동화와 맞서는 말이 창작동화야. 창작동화는 새롭게 지어낸 동화이기 때문에 어느 작가가 언제 썼는지를 알아. 반면에 전래동화는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몰라. 또 전래동화는 아, 형태가 하나다 여러 가지다. 전래동화는 여러 딱 가지. 한 가지 이야기로만 전해진다, 아니면 그것과 비슷비슷한 얘기가 여러 개 있다. 어떨 것 같아? 형태가 하나 있을 것 같아? 여러 개 있을 것 같아? 여러 개? 형태가 여럿이다. 즉 버전이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창작동화는 작가가 이렇게 원고로 딱 썼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전래동화는 뭐야? 구전되어 왔다 그러는데,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해. 또는 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뭘 더 첨가하거나 집어넣거나 빼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막 뒤바뀌어. 그래서 원래 이야기에서 자꾸만 뭐해? 바뀌어가지고 형태가 여럿이야. 옛날 이야기는. 또 옛날 이야기는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알 수 있다. 그 옛날 이야기에는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왜 옛날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는 얘기가 안 나와? 옛날 얘기. 왜냐면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이야기면은 옛날에도 있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옛날 사람들은 비행기, 자동차 그런 걸 몰랐어.
그렇지. 비행기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옛날의 이야기에 나왔다는 건, 아, 옛날에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그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는 바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부분,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볼 텐데, 자,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 또 어떠한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자,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이나 옛날 얘기를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 있겠다. 오늘날과 달리 이걸 알 수 있겠다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책 11쪽 펴서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서 한번 얘기해보죠. 뭘 알 수 있을까? 아, 옛날엔 이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세준이. 그 종아리를 때린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뭘 잘 못하면 훈장님이 아이들 종아리를 때렸구나. 오늘날에는 종아리 때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옛날에는 종아리를 때렸구나 알 수 있어. 자, 11쪽 첫째 줄 다원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서당의 훈장에 아이들이 밤이 되면 졸기만 하고 책을 읽지 않아 정신을 하기 위해 재미있는 분들 하나 되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을까? 이거 읽어보니까. 그 수업을 들을 때 밤이 되면 존다? 밤이 되면 존다. 지금은 안 그래? 별로 안 밤이, 궁금, 밤이 되면 피곤하면 조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저 자, 안 여기 좋은데. 보니까 어디서 누가 가르쳤다? 서당, 서당에서 누가 가르쳤어? 훈장이 훈장, 가르쳤다. 오늘날도 서당에서 훈장이 가르쳐? 안 가르쳐. 오늘날은 학교에서 쌤이 가르치잖아. 옛날엔 서당에서 훈장이 가르쳤다는 거야. 또 밤이 되면 졸기까지 이런 거니까 언제까지 가르쳤다는 거야? 밤까지? 밤까지 가르쳤다. 물론 요즘에도 학교는 밤까지 안 하지만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데는 밤까지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준이 저도 밤까지예요. 그러니까 밤까지 지금도 밤이고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 또 어쨌든 옛날에도 밤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종아리를 쳤다, 종아리를 때렸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11쪽 밑에서 둘째 줄 그 사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준이. 그 사이에 훈장은 가마솥 밑에 묻은 시커먼 검정을 묻혀와서 방구리에다가 진하게 발라두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생활 모습이 있어. 그 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 생활 모습. 세준이. 옛날 문에는 문고리가 있었구나. 그렇지, 문고리라는 게 있어, 문고리. 방에 문고리가 있었다라는 거야. 방문고리 뭔지 알아? 가오나? 약간 조금 동그랗게 생긴. 그렇지. 또 알 수 있는 게 뭘까? 다원이. 옛날에는 밥솥 대신 가마솥을 사용했다. 그렇지, 가마솥. 가마솥 알아? 네,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돼? 약간 조금 검정색 뭐 그런. 약간 조금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 가마솥 이 밑부분에는 이 검게 그을러진 거야. 숯검댕이. 검게 그을려진 거야. 그거를 이제 묻혀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마솥을 사용했다라는 것들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을 전해주고 있냐면 15쪽. 15쪽 아랫부분을 읽어보면 요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중요시 여겼구나. 이런 가르침을 주려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한 거야? 어떤 가르치, 뭘 중요시 여긴 거야? 어떤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거야? 아, 세준이, 귀중한 시간에 공부하자. 2시간 시간에 공부해라? 아, 또, 그 밑에 일곱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다원이. 밑에서부터 그것 봐라. 그것 봐라. 그런 간단한 이치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 마냥 졸고만 있어야 쓰겠느냐? 앞으로 더욱 자신을 가다듬어 공부하도록 해라. 내 말을 지금 다원이가 읽은 이 부분을 보면 커다랗게 옛날 사람들이 강조했던 생각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아까 세준이가 그 중에 한 가지는 조금 얘기했었어. 자, 두 가지 뭘 알 수 있을까? 아, 세준이. 간단한 간단한 것도 생각해내지 못한다. 간단한 것도 생각해내지 못한다? 아, 다원이. 정신을 가다듬어야 된다. 아, 정신을 가다듬어서 뭐 해야 된다?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야. 열심히 공부해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겼던 거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 근데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배우려고요. 뭘 배우려고? 여기 나타나잖아. 학문을. 아? 학문을. 지금 여기 읽어보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려주잖아. 어? 학문을 왜 배우냐고. 간단한 것도 생각해내지 못해서. 그러니까 간단한 이치도 생각해내지 못해서니까 결국은 그럼 학문을 왜 배우는 거였어, 다원아? 간단한 이치를 쌓기 위해. 그렇지. 근데 꼭 간단한 이치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근데 간단한 이치건 복잡한 이치건 이치를 터득해. 야, 너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간단한 것부터 알아라. 그러면 간단한 것만 알아라가 아니라 복잡한 것도 알아라는 거지. 결국은 삶의 이치를 뭐 하기 위해서? 터득하기 위해서. 여기 이 책에서 나오는 삶의 이치는 뭐였어? 음, 이 책에서 나온 삶의 이치는 뭐였어? 아이들이 몰랐던 이치는 뭐였어? 응? 이 책에서 그 윗부분에 읽어보면 되잖아. 훈장님이 아이들이 뭘 모른다고 그랬어? 아이들이 뭘 몰랐던 거야?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어? 아이들에게. 왜 아이들은 회초리를 맞았어? 그 계속 졸아가지고. 계속 뭐 해서? 졸아서. 아니잖아. 계속 졸아서 훈장쌤이 때린 게 아니잖아. 다원이. 계속 손을 씻고 왔는데, 어. 계속 더러워져. 그치. 손을 분명히 씻고 왔는데 손이 더러워서 혼난 거잖아. 손이 근데 씻고 왔는데 왜 더러운 거야? 그 문고리에다가 검정을 칠해서. 문골에다 검정을 묻혀놨었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뭘 몰랐던 거야? 아이들이 몰랐던 건 뭐야? 훈장님이 문고리에다가 검정을 묻힌 것? 그치, 훈장님이 문골에다가 검정 수술을 묻혀놓은 걸 몰랐던 거지. 어? 자, 그럼 봐. 아이들이, 아이들은 손을 깨끗이 씻었지. 그런데 손이 뭐 했다? 검정숱이 묻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손을 깨끗이 씻었다. 근데 손이 검정숱이 묻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들이 손을 깨끗이 씻었어. 근데 손이 검정수에 묻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손에 검정수지 묻어 있을 수 있어? 없잖아.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이 중간에? 훈장님이 검정색 붓을 몽골이에다 묻힌 것? 아니, 아이들 봐봐, 아이들. 자, 봐, 세준아, 네 손이 깨끗했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손이 더러워졌어.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아, 뭐 어려워, 이렇게. 아니, 세준이 네 손이 깨끗했다니까? 5분 전에? 근데 지금 보니까 손이 더러워.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 네가 뭘 했겠어? 네 손이 깨끗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손이 더러워져? 네가 뭘 했던 거야, 그러면? 손이 깨끗했는데 5분에 더러워졌어,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했던 거야? 다른 것을 만진 것? 그렇지, 네가 다른 걸 만졌겠지. 뭐 어떤 거를? 네 손에 검정 몽, 거 있으면 뭘 만진 거야? 몽골이? 검정 페인트가 있는 걸 뭘 만졌겠지. 네 손이 빨개졌어. 그러면 빨간 페인트? 빨간 무슨 뭘 만졌겠지. 그러니까 네 손이 빨개졌을 거 아니야. 그럼 너는 네 손이 시커매졌어. 그럼 뭘 생각해야 돼? 내가 뭐 검정색 무엇을 내가 만진 무슨 검정색 뭐를 만졌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뭘 만졌지? 근데 내가 보니까 만진 게 볼펜밖에 없어. 5분 동안에 내가 볼펜밖에 안 만졌어. 그러면 세준이는 뭘 의심해야 돼? 내 손이 깨끗했다. 내 손이 시커매졌다. 나는 중간에 볼펜밖에 안 만졌다. 그러면 볼펜을 어 만졌다. 뭐라고? 볼, 볼펜을 만지니까 손이 검정색이 됐다? 아니지. 봐봐. 세준이 손이 깨끗했다. 1번이야. 3번은 세준이 손이 시커매졌다야. 근데 2번 세준이는 뭐만 만졌다? 볼펜만 볼펜을 만졌다야. 만졌다.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고. 볼펜에 볼펜에 뭐 검정이 묻어 있다? 검정이 묻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아니면 볼펜에 무슨 잉크가 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해가? 응. 그래서 요 세준이 손이 깨끗했다와 세준이 손이 시커멓다 사이에 요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어?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거지. 그럼 여기서는 아이들 손이 깨끗이 있었다. 그런데 손이 검정수에 묻어 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다원아 마이크를 왜 껐어? 다원아 마이크 켜고. 음. 검정이 튀는 물고기를 만졌다? 그렇지. 뭔가 검정이 칠해진 걸 뭐 했다? 만졌다. 만졌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만 만진 거야? 밖에서 볼, 손 씻고 방에 들어온다고 뭐만 만진 거야? 문고리? 문고리만 만졌다. 그러므로 뭐 뭐가 문고리에 문고리에 검정이 뭐 칠해져 검정이 뭐 할 거다? 있을까? 칠해져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왜 내가 분명히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왜 검정수지 묻었지? 이것만을 계속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손을 분명히 깨끗이 씻었어. 근데 내 지금 손이 검정수지 묻어 있어. 그러면 내가 분명히 뭔가 검정수지 칠해진 걸 만졌을 거야. 근데 내가 그럼 뭘 만졌지? 나 문고리가 만졌어. 그럼 문고리에는 검정이 칠해져 있겠네.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내야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손 씻었어. 그럼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손을 씻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밖에다 손 다시 썼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혜연이. 또 까만색 그 잉크 같은 게 묻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네가 까만색 이틀을 묻어서 혼났어, 쌤, 훈장님한테. 그래갖고 이제 네가 이제 다시 가서 손을 씻었다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태연아. 다원이. 어, 그 까만색 이프가 모든 뭔가를 잡아 그렇지. 까만색 묻어있는 게 지금 뭐였어? 문고리 문고리 손꼬리를 뭐해? 잡아. 만지지 않. 만지지 말아야 되지. 문고리를 만지지 말고 들어와야 되지. 그래야 손을 깨끗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치인데, 이러한 이치를 이 반 아이들은 뭐 하지 못했다는 거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야. 이해가?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요 추리하는 힘, 이런 이치를 깨닫는 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학문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잘 추리해내기 위해서, 생각해내기 위해서,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훈장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해? 아니면,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태연이. 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 음, 왜 태연아? 그렇게 하면 음. 아이들이 좀 짜증나고 손 방금 씻었는데 왜 까만색이 묻었지? 이렇게 하고 속상할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다원이는? 음, 음, 잘한 것 같아요. 훈장쌤이 잘한 것 같아. 왜?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짓을 안 했다면 그 공부하는 아이들이 계속 잠에는 자고 공부에 더 열정을 쏟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원이는 오히려 훈장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세준이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만약에 선생님이 몽골이에다가 검정을 칠해놓지 않았으면 음, 어, 아이들이 짜증나긴 했으나 그래도 뭐 그래도 어떤 그 조금 가르침을 얻고 이제부터 그 공부 시간에는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쉬고 딱딱 할 것 같아가지고. 음. 혹시 태연이, 세준이하고 다원이는 태연이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세준이와 다원이 의견을 듣고서 혹시 할 얘기 더 있어? 어, 없어?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 상대방 의견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토론이 더 반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원이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아, 세준이 뭐? 아니에요. 네가 반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 태연이 말해?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한 게 반론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어?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토의도 잠깐 간단하게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준이가 또 재밌게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준이었나? 다운이었나? 단방기 장수 이야기, 그걸 또 재밌게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으로는 49쪽인데 단방기 장수 이야기를 잠깐 펴보겠습니다. 자, 단방기 장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방기 장수도 보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쪽에 보니까 이 단방기 장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 뭐가 있을까? 태희도 찾아보고 세희도 한번 찾아보고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 49쪽에. 부자는 어 부자는 죽을 때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그 유언을 남기는 것. 죽을 때 유언을 남기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지. 또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 태연이. 어, 그, 형이 욕심이 많은 걸. 형이 욕심이 많은데 이 이야기에서 형이 욕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옛날 사람들 중에 형은 다 욕심이 많은 건지 그 부분을 그건 우리가 맞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형이 욕심이 많은 건 맞는데 이런 걸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형이 욕심이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즉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쪽 밑에 보니까 밑에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태연이. 그는 그는 매일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았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쉽네. 뭐 어, 백,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팝니다. 즉 나무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 또는 산에서 나무를 마음대로 베다가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를 알려주지 않는 거 하나를 더 알 수 있어. 왜 나무를 팔았을까? 세준이. 돈을 얻으려고요. 어? 돈을 얻으려고. 근데 요즘도 나무 파는 사람 있어? 아니요. 산에서 나무에다 파는 사람 없잖아. 요즘도 그럼 돈 아, 얻으려고. 요즘에는 조금 그 직업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직업으로 그 돈을 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훈장 이런 거 있고 뭐 약간 그런 뭐 의사도 있다 쳐 의사가 있긴 해도 뭐 그런 완벽한 능력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그런 걸로는 잘 못 벌어가지고 무엇을 좀 파는 그 장사꾼들이 아, 있어요. 다원이. 예전에는 막 가마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불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요즘에는 뭔가 가스불 켜면 가스레인지 다 하면 다 되는데 그때는 뭔가 그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해서 나무 그렇지. 다원이가 이거 잘했네. 즉 나무를 다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로 나무를 사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나무를 사는 사람들은 나무가 필요했고, 그럼 나무가 왜 필요했겠나 생각해 보면 지금 다원이가 얘기한 대로 가마솥에 불을 지피거나 아니면 난방, 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이럴 때 뭐야? 나무를 태웠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나무를 태우지 않고 요즘은 전기나 가스, 석유 뭐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나무를 파는 사람들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보니까 이 책의 50쪽에 보니까 호랑이가 나오잖아? 이 책에 나오는 단방위정서에 나오는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야? 혹시 단방위정서에 나오는 호랑이의 특징을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50쪽에 나오는 아, 호랑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54쪽에도 역시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 호랑이를 보면 좀 특별한 점이 있지 않아? 자, 50쪽에 이렇게 나와. 자, 봐. 그리고 쫓아오던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와. 그 다음에 54쪽에도 욕심 많은 형이 호랑이를 피해 도망을 치는데 과연 큰 구덩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형은 얼른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응? 얘들아, 이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쫓아왔지 않을까요? 계속 서 이게 얘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구덩이에서 계속
기다리고 구덩이에 뛰어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하면 돼? 잡으면 돼요. 잡아먹으면 되잖아. 근데 구덩이에 빠졌더니 어떻게 돼요? 호랑이가 근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게다가 어떻게 알고 형이 갔더니 또 뭐해? 호랑이가 나타나. 동생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빠뜨리고 동생은 어디로 빠뜨려?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였어? 꿀, 꿀구덩이. 꿀이 들어있는 구덩이였지. 형은 네. 형은 어떤 구덩이였어? 똥구덩이, 꿀구덩이였어. 자, 동생은 어떤 사람이었어?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또 파피성, 착한 마음씨가 사람. 착한. 형은 어떤 사람이었어? 형은 어떤 부자, 사람이었어? 태연아 뭐라고?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또 그리고 마음씨가 나빠요. 마음씨 나빴지. 동생의 것을 자기가 혼자 다 차지하는 마음씨 나쁜 사람이었지. 자, 그러면 이 호랑이가 좀 특별한 점이 없어? 세준이. 착한 사람에게는 아, 안 나타나고 복을 주고, 그, 마음씨가 나쁜 사람에게는 조금 안 좋게 그, 구는 것 같아. 자, 착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조금 복을 주듯이 어, 약간 그런 좀 착한, 약간 사람이 특징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호랑이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가져다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가져다 준 거잖아. 그럼 여기 나오는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동물 호랑이일까? 어? 아니야, 호랑이가 아닌 거지.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호랑이는? 사람. 사람? 호랑이가 사람이야? 그런데 약간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특징,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 약간, 그, 친, 뭐, A랑 B가 있다고 치면은, 아, B가 A한테 조금 착하면은 음,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나쁘게 굴면은, 아, 막 싸우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싸운 게 버리고, 그냥 친구가 되는 게 복이라고 보면은, 그런 그렇지. 거. 그 세준이는 지금 세준이 본인처럼 착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혼내주는 세준이 본인을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 오히려 착한 사람들한테 사기 쳐먹고 나쁜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오히려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호랑이는 어떤 보통 호랑이가 아니라 뭔가 좀 신비한, 신령스러운, 특별한 그런 존재였던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 중에는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고, 또는 호랑이가 신의 명령을 받는 신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바로 그러한 좀 특별한 점을 갖고 있는 호랑이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 중에는 호랑이는 신비한 동물, 영험한 동물이라서 착한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뭘 한다? 벌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다.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단방기 장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 뭘까? 단방기 장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아까처럼 졸지 말고 밤에도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단방기 장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아니요. 착한 사람이 되면은 복을 받는다? 착한 사람이 되면 뭐하고 복을 받고 또 나쁜 나쁜 사람들은 사람이 되면 벌을 받는다. 이걸 혹시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네 글자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이걸 초성 혹시 써주세요. 어? 초성 써주세요. 조성. 조성은 기업으로 시작하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봤어? 이런 말 들어본 사람 뭐라고 써 있어, 선생님? 건선징악.
권선징악 들어봤어? 아니야? 아, 권선. 선은 착한 선자야. 착한 거는 권하고, 벌 준다는 거야. 악한 거. 나쁜 거는 뭐 한다? 벌 준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권선징악이라고 그래. 그 우리나라 옛날 얘기 이렇게 착한 사람은 복 주고 나쁜 사람은 벌 주는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 혹시 여러분들 흥부놀부 얘기 알아? 네, 알아요. 흥부놀부 이야기와 지금 여기 단방위 장수의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흥부와 놀부 이야기와 단방위 장수의 공통점. 세준이? 흥부와 놀부에서도 어떤 그 약간 조금 동물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태연이. 그렇지. 착한 사람한테는 복 주고 나쁜 사람한테 벌 주는 게 흥부놀부와 단방위 장수의 공통점이다. 맞고. 태연이 흥부놀부 얘기 알아? 네. 공통점이 뭘까? 태연이가 보기에는. 어, 나쁜 사람이, 어, 형인 거, 어, 그리고 착한 사람이, 음, 동생인 거? 그렇지. 흥부놀부와 단방장수의 공통점은 형이 착해. 아니, 형이 나빠. 그 동생이 착해. 그래요. 두 형 다 어떤 나쁜 짓을 해? 흥부와 어, 놀부 어떤 나쁜 짓을 해, 놀부가. 세준이. 그 약간 조금 동생이 뭘 해서 뭐 돈을 얻으면 자기도 돈을 얻으려고 약간 조금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부모님의 물려준 재산을 형이 다 차지해. 그리고 흥부를 내쫓아. 여기 이야기에서도 단방장수도 형이 다 차지하고 동생을 내쫓아서 동생이 가난하게 살아. 둘 다. 근데 나중에는 동생이 더 큰 부자가 되고 형은 쫄딱 망하는 것도 같지.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 뭘 생각해 봐야 될까? 왜 옛날 사람들은 형은 뭐하고 나쁘고 나쁘고 동생은 착하고. 착하다고 생각했을까? 진짜 그래? 다원이, 다원이가 보니까 다원이가 형인데 다혜는 동생인데 형은 정말 나쁘고 욕심꾸러 있고 동생은 정말 착해. 네가 보니까? 다원아, 어때? 말을 해야지, 다원아. 네 의견은 어떠냐고. 그 말이 맞아? 아니면 안 맞아? 안 맞아. 세준이나 태연이는 둘 다 동생이네. 형이 나쁘고 동생이 저는 어, 약간 말 형이라고 치면은 조금 장난칠 수 있어도 그렇게 막 욕심 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태연이가 보기엔 어때? 언니가 나쁘고 너는 착해? 아니요, 저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언니가. 태연이 네가 더 나빠? 근데 왜 옛날 얘기를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왜 옛날 얘기는 이럴까라고 생각해 본 게 있어? 태연이나 세준이, 다원 중에서? 옛날 사람들은 왜 형이 나쁘고 동생이 착한 얘기만 많이 썼을까? 굳이. 어, 아, 동생이, 태연, 어? 동생이 더 힘이 없으니까. 동생이 더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옛날에, 세준이. 약간 조금 윗사람이 약간 조금 그 세력이 높잖아요. 약간 조금 양반처럼. 음. 그래가지고 조금 양반 같은 경우도 좀 그 노론소리인가 거기 있을 때도 막 가짜 막 합격자로 막 출연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것처럼 욕심이 그 조금 많아가지고 그 자, 옛날에는 주로 재산을 누가 물려받았는 걸로 알고 있어? 형, 형들이 물려받았어. 왜냐하면 형이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야 됐었어. 또 형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야 됐었어.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을 형이 물려받았다라는 얘기야. 대신 부모를 잘 모시고 제사를 잘 지낸다는 조건으로. 요즘은 어때, 요즘은? 요즘은 재산을 첫째가 다 물려받아? 어떻게 돼 있어, 요즘은 법이? 그냥 평등하게.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러면 옛날에 재산을 형에게만 주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했을까? 부모님이 재산을 형에게만 주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했을까? 형이 좋아하고 동생이 형은 싫어해. 좋아하고 동생은 불만이 많았겠지. 이렇게 불만 많은 동생들이 이러한 옛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에서나마 형들이 못된 형들이 혼나기를 바라는 마음, 형만 재산을 다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거를 옛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했지 않냐라고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맞다는 건 아니고. 어때? 말이 좀 되는 것 같아? 네,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옛 이야기. 왜 옛날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호랑이가 뭔가 신비한 존재,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을까? 그것도 여러분이 그 나름의 이유를 추리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말하고 즐기고 하는 게 좋아.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처럼 옛날 사람들 생각과 생각하는 것을 찾아본다거나 더 나아가서 더 깊이 가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추리해보는 그런 연습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옛날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잘 읽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얘기. 자, 세준이가 진행하겠습니다. 2등. 그리고 나서 태연이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도 응? 그 성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한, 그거 하려고 했었어, 태연이? 네, 알겠어. 세준이 먼저 할 거야, 세준이부터. 그 어, 훈장을 지혜로운 가르침에서 훈, 훈장이 그 문고리에다가 검정 숯을 칠해놨는데 훈, 훈장이 한 일이 바람직한 것 같아? 그 얘기는 우리 아까 했잖아, 세준아.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괜찮냐고 그 얘기 물어봤잖아. 그거 말고는 없어? 응, 어? 네. 아, 태연이도 그 어, 지혜로운 가르침 말고는 없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거를 좀 더 다양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겹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세준이, 다원이, 태연이가 여기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제일 흥미로웠던 이야기나, 어? 아니면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어, 라고 했던 것도 괜찮고 해서 한 편씩 말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단방위 장수하고 혼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빼고 여러분이 제일 재밌었던 얘기 아니면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은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골라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나는 사람부터 얘기해. 차례보고. 세준이. 그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 해서 어, 그 예, 사부님 웬만한 별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어, 조금 옛날에도 그 별의 이름이 있는지가 조금 음, 좀 이해가 안 그렇지. 자, 그래서 좀 이따 그러면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세준이가 궁금하게 생각한 걸 비롯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이나 태연이는 어때? 뭐 흥미로웠던 얘기도 괜찮고 어려웠던 얘기도 괜찮고 다원이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뭐? 두고두고 영차. 아, 두부두부 영차영차 그게 왜 재밌었어? 뭐 했다고? 재밌었어. 두부두부 영차영차가 재밌었고 태연이는 어, 저는 옥으로 끌려가는 바보 삼형제가 재밌었어요.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가 재밌었고 자, 그러면 우리 세준이 거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 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볼 텐데 17쪽에 왜 제목이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일까?
요 이야기 제목, 아들은 불을 켜두고 아버지는 울고 있는 이유를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 어, 그, 태연이? 음, 그 아버지가 어, 아들한테 음, 저기에서 불을 켜면 별처럼 보일 테니까 그 애, 그 애가, 그 애가 그 빛을 못 알아낼 테니까 그걸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음. 그 애가 저 별의 이름은 아들은 불을 켜고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은 불을 켜들고는 왜 있는지 아는데 왜 아버지는 울고가 있지? 이렇게 했는데 위에 가보니까 호랑이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서 아버지가 울어서 그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가 울고가 제목인 것 같아. 그렇지. 세준이하고 다원이 지금 태연이 말 이해했어? 자, 아들은 불을 켜들고 있는 이유는 이 아버지, 훈장인 아버지가 똑똑한 애를, 눌러주려고. 자기가 더 뛰어났다. 이 똑똑한 애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똑똑한 아이도 모르는 별이 있다는 거를 증명해 보이려고, 먼 산에 뭐 하기를 아들 보고 뭐 하라고 그런 거야? 불을 켜들고 있으라고 한 거지. 네. 그게 마치 뭐처럼 보이니까. 별? 별처럼 보이니까. 그럼 이 훈장님이 저 별은 무슨 별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애는 뭐 할 거다. 똑똑한 애가 모를 모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전을 꾸민 거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들이 불을 켜들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호랑이가 아들을 그 잡아먹었어. 호랑이가 아들을 잡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뭐 한 거야? 울었어요. 우는 거지.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 우는 거지. 그래서 아들은 불을 켜들고 아버지는 울고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 됐니? 네. 그럼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일까? 사나운 호랑이? 뭐 하는 호랑이? 사나운 호랑이? 사나운 호랑이. 여기 나온 호랑이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에 나온 반방장수 호랑이처럼 뭔가 신비스러운, 신령스러운 호랑이일까? 아니면 그냥 진짜 호랑이일까? 진짜 호랑이. 그럼 진짜 여기서는 호랑이. 그냥 진짜 호랑이야.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옛날 이야기에 호랑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살았었고 그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었다는 거야. 됐니? 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훈장 쌤은 어떻게 나와? 아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에서는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주기 애쓰는 그런 훈장님이 나오잖아. 근데 아들은 불을 켜두고 아버지는 울고에 나오는 훈장님은 어떤 훈장님이? 어떤 훈장으로 나와? 어, 그, 아,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원래 착하게 보여야 그 아들도 착한데, 그 음, 딸은 그 훈장의 지혜로운 가르침에는, 지혜롭게 그 아들들한테, 어, 잘 공부하라고, 간단한 그,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아들한테 자기의 나쁜, 어, 나, 내기를 자기 아들한테 맡겼어요. 또 다운이와 세준이 보기엔 어때? 여기 나오는 훈장은
조금, 어, 저는 여기 나오는 훈장이, 약간, 제자가 자기보다 뛰어나면은, 그, 자기가 잘난 척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똑똑한 아이보다 자기가 더 잘난 거를 막 알리려고 막 그 별 이름이 무엇이냐고 막 그 말해보고 그래가지고 어. 이 이야기 여기는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20쪽에. 서당 훈장 노릇이나 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그놈이 자꾸만 똑똑하게 굴면 훈장이 실력 없다는 말이 나오고 이 서당에서 쫓겨나고 말 것 아니냐라고 봤을 때 여기 나오는 훈장은 그렇게 뭐한 훈장이 아니야. 똑똑한 훈장, 실력 있는 훈장이 아닌 거지. 어? 그래서 여기 나온 어떤 그런 이야기는 훈장을 존경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훈장 저거 실력도 없더니 자기 자식까지 죽게 만들었구만 하고 오히려 여기 있는 훈장을 꾸짖고 비웃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읽어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훈장을 때로는 뭐 할 수도 있다? 쫓아낼 수도 있다. 쫓겨날 수도 있다, 훈장이.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태연이가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라고 그랬어? 네. 아, 태연이가 이야기하는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에게 재밌는 까닭은 뭘까? 어, 그 말만 할 수 있는, 그, 얘 돈이랑 얼씨구 좋다만 할 수 있으니까, 음, 어, 그래서 웃겼어요. 아, 어, 그, 태준이는? 음, 그런데 지금 날에도 선생님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지금 날에도 선생님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어, 약간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 전화를 하면은 그러면은 선생님이 쫓겨나지 않아요? 아, 지금, 아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옥으로 네. 끌려간 바보 삼형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물론, 세주가 말한 대로 지금도 이제 학교 쌤이나 학원 쌤이나 뭐, 잘 못하고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항의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자, 지금 이제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가 재밌는 이유가 이 바보 삼형제가 똑같은 말을 뭐 하는 거야? 되풀이하는 거지. 똑같은 네. 말만. 그런데 그 상황이 엉뚱한 상황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 아,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 근데 이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하고 그 앞에 바보에게 잡힌 옥새 도둑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의 바보와 바보에게 잡힌 옥새 도둑의 바보. 예,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뭐야? 옥으로 끌려간 바보에게 잡힌 옥새 도둑하고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의 공통점. 둘 다 그 바보들이 아니면 바보가 계속, 어, 말을 많이 못하고 하나만 할 수 있구나. 세 개만 할. 그렇지.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야.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에서는 계속 예, 돈, 얼씨 좋다. 요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에서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요 말만을 계속 반복해. 자, 다른 점은 뭐야? 근데 다른 점은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과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의 다른 점.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는 건 똑같은 점인데 다른 점은 어떻게 됐나 한번 봐봐. 결과가.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는 결과가 어떻게 됐고,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은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는 옥에 끌려갔고, 아, 그리고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은. 거기에서는 공주의 남편도 되고, 그리고 그렇지. 그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에서는 옥새도둑을 붙잡는 바람에 공주의 남편이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바보인데도 그 결과가 뭐야? 전혀 다른 달라요. 이야기, 다른 이야기. 그래서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에서는 바보를 놀리는 이야기야. 비우는 이야기야. 그런데 바보에 잡힌 옥새도둑에서는 오히려 바보여도 때로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어, 큰 행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엿보이는 거지. 이처럼 그 각각의 옛날 이야기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 태연이가 거의 갈 때 됐지, 태연아. 네. 잠깐만, 태연아. 다음 주에는 책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책이거든. 찰리와 초콜릿 읽었어요. 공장은 영화로도 나와 있고, 그렇지. 원래 이게 로알드 달. 아, 노얄드 달의 작품이고 해서 다음 주에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하도록 하겠고, 태연이 시간 되면 알아서 가. 네. 자, 그 음, 다음에 다원이가 두부두부 영차영차가 재밌다고 그랬는데, 다원이는 두부두부 영차영차 얘기가 왜 재밌었어? 그 바보가 계속 그 두부두부라고 하는데, 그 다리 때문에 영차영차해서 그 다음에 두부 가게에 가서 영차영차를 주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두부를 판다고 했는데 그런데 두부를 말해줬는데 그 뭔가 영차를 계속 주라고 해서 뭔가 조금 웃겼어. 여기 있는 이 바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바보야? 아까 그 오그로 끌려간 바보 설명제는 한 가지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또는 옥새도둑을 잡은 거기도 세 가지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바보였는데 여기 있는 바보는 여기 있는 그 두부두부 영차영차가 나오는 바보는 어떤 바보야? 어떤 바보였어?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쓸 줄 모르는 바보. 존댓말이나 이런 거를 쓸 줄 모르는 그런 바보였지. 또 두부를 꽉 쥐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뭐야? 사물의 쓰임이나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걸 모르는 거야. 두부가 뭔지 이런 걸 잘 알아볼라? 모르는 바보야. 돈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야. 그러면 아까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의 바보하고는 좀 뭐해? 다르지? 근데 누가 더 바보가 심한 바보 같아? 여러분이 보면.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에게 더 심할까? 여기 지금 두부두부 영치영치와 바보가 더 심할까? 오그로 끌려간 바보?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심할지 모르지. 여기는 그 정도 말은 하는데 다만 두부라던가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뭔지 쓰임을 잘 모르는 그러한 또 바보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바보에 대해서 아,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와 비슷할까 아니면 아까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과 비슷할까? 바보에 대한 생각이. 바보여도 괜찮다. 바보여도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면 바보라서 놀림받는 이야기. 두부두부 영창찬. 이 아이 끝에 어떻게 끝나? 두부두부 영창찬. 어, 나중에 그 어머, 어머니와 바보가 음. 끓인 두부국을 못 먹겠어요. 결국은 두부를 엎어가지고 결국 두부도 못 먹게 되잖아. 결국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보, 두부두부 영창찬에 나오는 바보는
이런 바보하고 놀리는 이야기야? 아니면, 괜찮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바보라고 놀린다는. 놀림받는 이야기지. 아이고, 저 바보 봐, 저거, 두부가 먼저, 돈이 먼저 보더니 결국 두부를 저렇게 엎어버리잖아. 아이고, 저 바보. 이렇게 놀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보는 바보, 호랑이 오고 호랑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주로 했었는지 이런 거를 연구해 보는 것들도 옛날 이야기를 또 잘 읽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무슨 책 갖고 한다고? 찰리와 초콜릿 찰리와 공부. 초콜릿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